따뜻하고 정숙한 여인이었던 엄마가 친구와의 여행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난 후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사랑하는 애인은 행방불명되고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셨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소라는 등굣길에 현중을 다시 만났다. 소라야, 현중이 형은 아직 연락 없었지? 아직 없어. 현중 씨 집에도 아는 사람이 없고 벌써 연락이 안 된 지 열흘이 넘어서 너무 불안해. 현중이의 실종 일주일 전 저거 소라하고 현중이잖아. 쟤들 나 몰래 여전히 만나고 있군. 3학년 개강을 하고 현중과 계속 만나고 있는 소라에게 엄마의 짜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소라야, 너 현중이하고 헤어지라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아직도 계속 만나고 있는 거니? 너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 혜수는 소라에게 너한테 얘기해선 안 되니 자신이 현중이를 직접 만나 보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 얘기가 있은 후 수일이 지난 뒤부터 갑자기 현중이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다. 소라는 엄마에게 현중이를 만났냐고 물어봤지만 만나기로 연락은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전혀 안 돼서 만나지 못했다고 했다. 소라야, 너를 믿고 기다려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가 네 남자친구 만나서 더 이상 소라 만나지 말라고 직접 얘기할게. 혜수가 현중을 만나 보겠다고 했던 말이 현중이 실종된 이후 소라는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오늘 새벽 엄마와 현중이가 몰래 사랑을 나누는 똑같은 내용의 악몽에 잠을 설쳐 제정신이 아니었다. 소라야, 현중이 형 문제로 경찰에서 너에게 연락 온 것은 없니? 혹시라도 너 경찰 조사받는 일이 있다면 엄마가 현중이 형을 만나기로 했었다는 얘기는 어머니가 만난 적 없다고 하셨다니 굳이 경찰에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괜히 별일 아닌데 어머님 경찰에 불려다니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소라는 동석의 말에 수긍이 됐다. 더군다나 소라가 경찰에게 그런 말했다는 것을 엄마가 알게 된다면 엄마와의 사이가 더욱 나빠질 것이 분명하기에 소라는 그것이 더 두려웠다. 소라야, 그리고 너 예전 집에서 들은 것 같다는 현중이 형 시계 알람 소리도 경찰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나는 네 말을 믿지만 경찰은 괜히 너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내가 너무 걱정돼서. 소라는 그 말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동석이는 무조건 자신의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함께 갈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절대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소라도 알고 있었다. 강의 시간에 늦었지만 다행히 교수님이 조금 늦는다는 조교의 연락이 있었다고 한다. 소라는 사이가 안 좋은 엄마에게 등록금 달라고 손을 벌리기가 너무 싫어서 입학 후부터 계속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으려고 노력 중이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 지각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 항상 일찍 학교에 오는데 오늘은 그 반복되는 악몽 때문에 잠을 설쳐 하마터면 지각 벌점을 받을 뻔했다. 한쪽에서는 40대 나이의 여자 편입생 주위를 남학생들이 둘러싸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얘들아, 오늘도 모이는 거야? 야, 경민이, 너 왜 지난주 빠졌어? 너 또 빠지면 아주 제명시켜버릴 거야. 소라는 입학 후 1, 2학년 같은 과 남학생 사이에서 최고로 인기 많은 여학생이었다. 하지만 저 여자 편입생이 3학년 때 편입한 이후로 남학생들 대부분은 그녀의 차지가 되었다. 모든 남학생들이 그녀의 주변에 있었지만 2학년 말부터 사귀기 시작한 현중은 3학년이 되어서도 소라 옆에만 있었다. 하지만 그가 갑자기 행방불명된 지금의 상황이 소라는 너무 당황되었다.
아직 소라는 현중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적이 없어서 그의 집에 현중의 안부를 직접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현중의 친한 친구들을 통해 현중이 집에서도 매우 걱정하고 있는 상태고 이미 행방불명 신고를 경찰에 했다고 전해 들었다. 소라가 현중이 여자친구였기 때문에 경찰이 찾아와 관련 조사를 할 가능성이 많으니 놀라지 말라고 미리 그 친구들로부터 언지를 받은 상태였다. 소라는 현중이 생각에 하루 종일 강의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패닉 상태였다. 그녀는 우울함에 최근 몇 년간 자신에게 생긴 어려웠던 일들이 다시 떠올랐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했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았던 소라였다. 소라가 고2 때 항상 소극적이고 조용하기만 했던 엄마 혜수는 급격한 성격의 변화로 누구보다 밝은 모습의 엄마로 바뀌었다. 소라는 처음엔 엄마의 성격 변화로 우리 가족이 더욱 완벽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소라의 가족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 부부 모임에 정말 이렇게 입고 가겠다고? 네, 어때서요? 소라의 엄마 혜수는 원래 젊은 시절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 여유롭고 안정된 모습이 강점인 사람이었다. 여보, 당신 전화 왔어. 그런데 어느 날 여보세요.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은 혜수는 혜란이라고요? 갑자기 초조하고 걱정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며 남편과 소라를 걱정하게 했다. 누군데 그렇게 놀라는 거야? 혜수는 어린 시절 정말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며 곧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그 친구는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연락이라 만나도 될지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일단 그 친구를 한번 만나본 후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혜수는 그 사람과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 그 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엄마 혜수는 연락 왔던 어린 시절의 그 친구와 일주일 정도 함께 여행을 하고 오겠다고 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그 친구를 만나서 자신이 너무 행복했었고 그래서 함께 여행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 친구가 한국에 30년 만에 온 거라 이번 여행을 통해 그 사이 한국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며 엄마는 소라와 아빠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여보, 갑자기 나만 여행 가서 미안해요. 괜찮아. 그런데 당신 머리 푼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보네. 같이 여행 가는 친구를 지난번에 만났을 때 나도 좀 외모에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얼마나 매력적이던지. 가족 없이 여행을 한 적 없던 엄마 혜수였지만 여행을 다녀온 그녀는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에너지 넘치는 밝은 얼굴로 돌아와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많은 여보, 걱정을 나왔어요. 했던 소라와 남편을 안심하게 했다. 소라야, 지금 들어오는 사람 엄마가 맞니? 두 사람 모두 왜 날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지? 나 이상해요? 하지만 여행 후 혜수는 소라와 남편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너무나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으로 변해 돌아왔다. 몹시 당황스럽긴 했지만 평소 소라와 아빠 정재는 엄마가 좀 더 활발한 사람이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기에 혜수의 변화된 모습이 매우 반가웠다. 소라보단 아빠 정재가 엄마 혜수의 달라진 모습을 매우 반기는 듯 했다. 소라는 여행에서 돌아온 엄마 혜수를 한참 동안 위아래로 훑어보며 얼굴이 빨갛게 변하며 쑥스러워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았다. 엄마의 모습도 낯설지만 아빠가 저렇게 쑥스러워 하시는 것도 처음 보네. 도대체 여행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으로 돌아온 엄마 혜수는 활발한 에너지와 함께 평소에 하지도 않던 운동에 깊이 빠져 있었다. 여보, 당분간 나 운동에 전념하고 싶은데. 혜수는 남편 정재에게 운동으로 단련된 몸을 가진 멋진 엄마,
아니, 여자의 모습을 갖기 원한다며 2개월 정도 자신이 운동에 지쳐 있어도 제발 이해해 달라는 말과 함께 그동안 새벽 운동을 가야 하기에 침실을 따로 쓰자고 아빠에게 요구하는 것을 소라는 우연히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저녁 혜수가 약속이 있다며 혼자 외출을 해서 소라는 아빠와 오랜만에 단둘이 대화하며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소라야, 엄마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예전과 너무 달라진 엄마 체형을 보고 아빠가 너무 놀랐어. 소라는 아빠 정재가 이 말을 하며 너무 티나게 좋아하는 것을 느꼈다. 정재는 소라에게 엄마의 변한 모습 때문에 완전히 다른 여자와 사는 어색한 기분도 들기는 하지만 엄마의 새로운 모습이 싫지 않고 오히려 지금이 본인이 원하던 엄마의 모습이라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소라야, 더 이상은 아직 어린 너에게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얼굴이 빨개지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소라는 아빠가 행복해 하시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라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빠는 내가 어른들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소라는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아빠 정재가 멋쩍어 할까봐 자기의 웃음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고개를 돌렸다. 엄마가 활동적으로 바뀐 후 소라는 엄마 아빠가 자신의 시선을 피해 입도 자주 맞추고 적극적으로 스킨십까지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예전에는 두 분이 아주 간혹 손을 잡고 걷는 모습밖에 보질 못했는데 엄마 아빠의 스킨십을 볼 때마다 너무 어색하지만 그래도 보기 참 좋다. 소라는 아빠를 정말 좋아하는 딸이었지만 엄마에 대한 엘렉트라 콤플렉스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신혼부부처럼 뜨겁게 바뀐 아빠 엄마의 모습이 너무 좋았다. 하지만 밝아진 혜수로 인한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혜수와 정재는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 어느 날은 정재 지인들과의 부부 동반 모임에서 혜수가 큰 말실수를 한 것으로 보였다. 모임에서 돌아온 후 혜수와 정재가 너무 크게 다퉈 소라는 너무 놀랐다. 당신은 항상 내 친구들 모두에게 친절했던 사람이었잖아. 특히나 오늘 모임에 안 오겠다는 명준이를 내가 억지로 오게 했는데 하필 왜 그 친구에게 그런 말 실수를 한 거야? 여보, 나도 아까 내 말 실수에 너무 당황했고 명준 씨에게 직접 미안하다고까지 했는데 제발 이제 좀 그만해요. 그 정도의 일로 집에 오는 내내 화를 내는 것은 좀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혜수는 작년 와이프를 교통사고로 잃은 정재의 친구 명준에게 하면 안 되는 말실수를 했다. 명준 씨, 오늘 모두 부부 동반으로 모이는 모임인데 매너 없이 왜 명준 씨 혼자만 와이프를 안 데리고 오신 거예요? 혜수의 이 말 때문에 모임 내내 분위기가 엉망이었다. 여보, 제발 이제 그만해요. 응? 최근 혜수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기억하지 못해 정재와 트러블이 많아지고 있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혜수는 정재에게 곧바로 사과하기보다는 남자가 째째하게 이런 일로 화를 낸다며 슬쩍 넘어가려 하는 일들이 많아서 둘 사이에 풀리지 않는 앙금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다. 예전엔 다툼이 있어도 금방 화해하던 소라의 엄마 아빠였는데 엄마 혜수의 날카로워진 말투와 전혀 양보 없는 모습에 요즘 정재는 너무 힘들어했다. 혜수는 소라에게도 모녀가 공유하고 있던 추억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와, 소라야, 우리 딸 패션 감각 장난 아니다. 그 옷 어디서 난 거야? 엄마, 이 옷 작년에 나 1등 했다고 엄마가 사준 옷이잖아요. 처음에는 소라에게 엄마가 요즘 왜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졌지? 소라야, 네가 좀 엄마를 이해해주렴. 혜수는 소라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횟수가 많아지며 둘 사이가 어색해지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혜수는 소라에게도 점점 화를 내는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소라와 정재는 처음엔 반겼던 에너지 넘치고 활발해진 해수의 변화된 모습보다 과거의 차분한 모습의 해수를 그리워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부녀와 해수 간의 다툼이 계속 많아지던 어느 날, 여보, 우리 가족의 요즘 안 좋은 분위기 다 이 집 때문인 것 같아요. 해수는 우리 가족의 다툼이 다 이 집 때문에 생기는 일 같다며 지금 자신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기분 전환이고 100년이 넘었다는 이 집이 청소는 물론 집에 손 뗄 곳이 많아 본인이 너무 힘들다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다. 이 집은 소라가 어릴 적부터 살았던 곳이고 엄마 아빠가 힘들게 마련한 첫집이라고 하시며 집 크기도 충분하니까 소라 네가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과 함께 이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도 된다는 농담도 많이 나눈 정말 추억이 많은 집인데 갑자기 이사 가자는 해수의 말에 두 사람은 이해가 안 됐다. 여보, 내 말 그냥 넘기지 말고 제대로 들어봐요. 하지만 엄마 해수의 요구는 너무 강력했다. 여보, 이 집 덩치가 커서 바로 팔리지 않을 테니 집은 가구까지 전부 옵션으로 일단 세를 주고 우린 옷과 꼭 필요한 것만 챙겨서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가요. 정재가 말했다. 여보, 일단 이사갈 집도 알아보고 집 구입에 필요한 자금도 구하고 해야 하는데 갑자기 무작정 가자고 하면 내가 너무 당황스럽잖아. 이사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여보, 이번 기회에 나한테 모든 것을 맡겨보는 것은 어때요? 내가 이 집도 처분하고 새 집도 알아보고 필요한 돈도 다 구할 테니까 이번에 날 한번 믿어봐요. 정재는 해수의 말에 소라를 한번 쳐다보더니 해수에게 말했다. 그래요. 이번에 당신이 한번 해봐요. 당신이 하겠다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은 당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정재는 해수에게 말한 후 조용히 귓속말로 소라에게 말했다. 엄마가 결혼 초부터 평생 돈은 본인이 관리하기 싫다고 필요한 돈만 그때그때 아빠에게 달라고 요구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집을 살 정도로 모아놓으신 돈이 없으실 거야. 아마 너와 내가 며칠 조용히 있으면 지금의 격한 감정이 좀 누그러질 거고 이사 가자는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실 거야. 우리 그때까지 조용히 있자. 자기들끼리만 도대체 뭘 쏙닥거리는 거야? 하지만 정재 예상과는 달리 해수는 2주일이 채 안 돼서 소라가 학교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이사할 집을 구했다고 함께 가보자고 했다. 여보, 이사할 집 구했어요. 같이 가봐요. 엄마의 추진력에 소라는 생각했다. 내 엄마가 맞나? 하지만 이사할 집에 도착한 정재는 소라보다 훨씬 놀란 눈치였다. 여보, 이 아파트 신축 공사할 때 보니 너무 좋아서 엄청 비쌀 것 같다고 생각했던 집인데 도대체 어떻게 구한 거야? 월세 너무 비싼 것 아니야? 정재는 해수가 돈이 없어서 분명 월세로 계약했을 거라고 짐작했다.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랑 지인 몇 명한테 돈을 좀 융통해서 그냥 샀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지인들에게 빌린 돈 갚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정재의 놀란 표정을 보며 해수가 다시 말했다. 여보, 나 이제 당신과 더 이상 안 싸우고 싶어요. 나 믿어도 되고 걱정되면 당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 금융 관련 정보 알아봐도 돼요. 나 이상한 곳에서 무작정 대출받아서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 와이프 강혜수가 그저 조용한 여자라고만 생각했는데 능력 있는 여자였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줘요. 오늘부터 전처럼 나 많이 사랑해주고. 정재와 소라도 엄마 해수의 말에 오랜만에 크게 웃었다. 집 구경한 지 며칠 후 이사도 엄마에게 쫓기듯 정말 필요한 집만 챙겨서 바로 했다. 엄마는 집도 새 것이니 필요한 모든 물품도 다 새 것으로 마련해 살고 싶다고 했다. 엄마 해수는 새 집도 좋아했지만 소라가 학교에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자 아침 시간을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좋아했다. 그런 해수를 보며 소라는 이렇게 생각했다. 엄마가 나 학교와 학원 픽업하시기 힘들어서 이사했구나. 소라는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자신도 가족이 다투던 기억까지 예전 집에다 모두 놓고 온 것처럼
다시 가족 분위기가 좋아져서 만족했다. 소라 자신도 고3이 되기 전 심기일전하는 맘도 가질 수 있어서 새 집에서의 생활이 나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라가 고3이 되던 겨울방학, 여보세요? 소라야, 놀라지 말고 들어.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어. 아빠 정재를 사고로 잃게 되는 끔찍한 일이 터지고 말았다.